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일 목요일 밤 12시 12분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스타트가 늦었는데요. 오늘 방금 전까지 어떤 국제유가에 투자하신 이제 지인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커피 한 잔 먹고 갔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이제 집에 들어와서 녹화를 시작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녹화를 좀 빨리 시작했었는데 이 녹화하고 나서 뭐 몇 개 또 데이터를 더 찾아가고 그거 지우고 업로드 하다가 또 지우고 또 지금 녹화를 시작하니까 시간이 좀 더 늦어졌네요. 아무튼 앞으로는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유가가 사실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지금도 들었다 놨다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오래간만이 아니죠. 주식 10년 넘게 했지만 이런 거 처음 봐요. 사우디아라비아 정유 공장을 드론 폭격했을 때도 이렇게 오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사실 방금 전에 제가 11시 반쯤 녹화했을 때도 그땐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는 유가 30% 넘게 폭등하고 거래 정지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녹화했던 거는 어쨌든 올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새로 녹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화면인데, 아무튼 아까 전에 30분 전에는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장난 아니었는데, 아무튼 뭐 유가와 관련된 얘기, 오늘 왜 올랐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유를 잘 못 찾고 있다가 트럼프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역시나 이 요즘 주식시장은 트럼프의 입에서 시작해서 트럼프의 입으로 끝납니다. 사실 이게 유가가 오늘 낮에 우리나라 한국장 마감할 때도 대략 9% 정도 상승하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9% 정도 상승은 여러분들 우리 흔한 상승이죠. 저게 뭐 미친 소리냐, 9% 상승이 무슨 흔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요즘 국제유가 상황을 보시면 9%는 아주 짤막한 봉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9% 정도 오르고 있길래 기술적으로 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20몇 프로 오르길래 이건 뭐 뉴스가 있다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CNBC 광고창에 가렸는데, 트럼프가 사우디하고 러시아에다가 감산하는 거를 어떤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저도 가려져 있어서 정확하게 내용은 못 봤는데 방금 전에 나온 뉴스예요. 여기 나왔네. 로딩이 오래 걸려서 안 보인다 했더니, 자 보시면은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10메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감산하기로 했답니다. 그 소식에 지금 25% 폭등을 하고 있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유가의 폭등은 약간 좀 기술적인 것도 좀 투기적인 면도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장 아까 오후 3시, 오후 1시, 2시, 3시 요때만 해도 이미 국제유가 9% 오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뉴스 갖다 붙일 게 없나 했는데 요게 나온 거죠. 트럼프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 트럼프가 사우디와 러시아에 뭐 10메가배럴을 감산할 것을 뭐 기대한다 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기름값이 25% 올랐답니다. 사실상 어떤 지금 유가가 오르는 거는 사실 이건 재료인 것 같고요. 어떤 뭔가가 해결돼서 기름값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 그죠? 이런 뉴스, 낮에 유가가 올랐던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뭐 해결돼서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해결돼서 뭐 기름값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번 이런 20몇 프로대 이 상승은 제가 봤을 땐 이건 투기적인 걸로 좀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유가 상승은 뭐 물론 트럼프가 감산을 이끌어냈다라는 게 하나의 뭐 호재이기도 하지만은 약간 투기적인 게 훨씬 강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유가가 빠진 이유가 뭔가요? 결과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에 못 나와서 국제유가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유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거고, 공급과 관련된 싸움은 그 다음부터였죠. 유가가 말도 안 되게 폭락하니까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 감산 안 해. 나 증산할 거야. 이래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더 계속되니까 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폭락했고, 그로 인해서 뭐 주식시장도 같이 박살이 났죠. 정크본드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에너지 업계에 정크본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회사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박살이 났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유가가 빠진 이유가 어떤 수요단의 문제가 더 큰 건데, 지금 수요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요거는 사실 어떤 좀 투기적인 측면의 반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국제유가가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거 20몇 %씩 나오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측면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지금 금융시장 불안의 요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주가가 폭락했던 이 원인 중에 하나는 국제유가의 폭락도 분명히 한몫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게 오늘 국제유가가 9% 올라버리니까, 장중에 한국 장중에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시초가에서는 좀 별로 안 좋게 출발을 했던, 하락하기 더 유리한 상태로 출발을 했던 한국 증시, 삼성전자나 선물이, 코스피가 오늘 어쨌든 급반등 올라온 거는 이런 유가 상승이 한몫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은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오르긴 올랐어요. 삼성전자, 코스피 오르긴 올랐는데, 결정적인 거는 어쨌든 오늘도 외국인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특이점은 저기 연기금이 들어온 거죠. 연기금이 찔끔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조금 들어왔어요. 연기금이 정말 조금 들어왔는데요. 삼성전자 100만 주 샀습니다. 오늘 그게 연기금의 하는 일 끝. 연기금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시장이 반등을 하려면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 할 수 있는 거는 저점을 지켜주는 정도의 역할, 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지수를 반등시키지는 못합니다. 연기금은 힘이 아직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 연기금이 앞으로 지수를 끌어올린다라고 한다면은 그 연기금의 주식 비중 확대, 요 정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나오면은 연기금이 지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고, 아무튼 오늘 연기금 1000억쯤 들어왔는데, 1000억 들어와서는 안 돼요. 한 4천억 5천억 현물로, 코스피로 한 4천억 5천억 들어와야 조금 뭐 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연기금 2천억 들어왔네요. 2천억 많이 들어온 거 아닙니다. 조금 들어온 거예요. 저 정도로는 힘이 없다. 외국인은 어쨌든 오늘도 매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하고 저기 선물이, 코스피가 기사회생하긴 했는데 어쨌든 여전히 불안하긴 합니다. 이 기술적인 얘기 조금만 하자면요, 한국장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입니다. 현재 이렇게 박스권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인데 요렇게 박스권이고요. 참고로 요 밑에 있는 요 자리는 사실상 매물대가 없습니다. 요 밑에 자리는 저기 급등과 급락을 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매물대, 지지나 저항 이런 게 생기려면은 요렇게 옆으로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기어서 거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하루 만에 내렸다가 다음날 올라오고, 하루 만에 빠졌다가 다음날 올라오고, 이 자리는 사실상 매물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얘가 지지선 요 붕괴되면은 여기는 한 번에 쑥 내려와 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요거 돌파가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단은 박스권 상단은 여기 정도 됩니다. 현재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박스권인 이유는 옵션 쪽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만기일이 8일인가 남았어요. 한국 옵션 만기가 8일 남았어요. 달력을 보시면은 다음 주가 옵션 만기주입니다. 다음 주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옵션 양압이 13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어쨌든 옵션이 비싸다. 옵션이 비싸다는 얘기는 뭐다?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메리트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옵션이 싸야지 변동성을 주기 쉬운데, 현재 옵션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옵션이 콜이 비싸든 풋이 비싸든 어쨌든 시장은 움직일 준비가 된다면은 움직일 겁니다. 현재는 옵션이 조금 비싼 감이 있어서 좀 옆으로 기어가고만 있긴 한데, 언제까지 기어갈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다음 주 옵션 만기주니까 아마 다음 주에 다시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옵션 만기주가 끝나면 그 우리나라 옵션 만기 다음 주가 미국 옵션 만기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4월 중순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일어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오늘도 유가 급등이 아니었으면은 이거 저점 위협하면서 박살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기사회생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별다른 오늘 반등에 큰 의미는 두지 않겠습니다.
자, 한국장 얘기는 여기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미국장 얘기는 일단은 고용지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유가 얘기는 다 했으니까요. 고용지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용지표,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해야 되나? 아유, 일어서, 이름이 길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Initial Jobless Claims, 요게 660만 건이 넘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시장 컨센서스는 350만 건이었는데 660만 건이란 얘기는,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물 경제의 타격이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은 일단 개파락 출발을 하긴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봐놓으십시오. 뻔한 겁니다. 사실 저 재료로 다 써먹기 나름인데, 이 S&P입니다. S&P인데 한 2% 정도 오르고 있더라고요. 2%, 1.8% 정도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저 고용지표 발표되기 전에. 근데 어떻게 됐다? 고용지표 발표하니까 폭락하고, 이 폭락한 상태로 시작을 하니까 다시 지수가 또 현재 급등한 상태입니다. 사실 오늘 미국장 시초가도 개파락이 조금 심한 편이라 갖고 상승하기에는 좀 상승에는 불리한 어떤 자리였는데, 근데 일단 국제유가가 방금 전에 폭등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오늘 S&P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 둘 다 지금 현재 기사회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요즘에 이런 얘기 하기가 정말 좀 뭐한 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러다가 장중에 또 폭락시킬 수도 있고 뭐 추가 급등시킬 수도 있고, 진짜 요즘 지네 멋대로라서 제가 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아무튼 만약에 요 그림 그대로 마감한다라고 하면, 이 S&P 지수입니다. S&P 이대로 그대로 마감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미국장은 다시 박스권으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박스권 안에 갇히게 됩니다. 4거래일 동안 지난 4거래일 동안 여기서 고점을 테스트했죠. 고점 테스트하니까 밀리는 게 맞아요. 밀렸어요. 밀리면 이제 저점 테스트해서 지지력 나올 때까지 빠집니다. 근데 만약 지금 이 그림 그대로 마감한다면은 S&P는 어느 정도 믿음직한 지지선을 또 하나 만든 꼴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놓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아마 미국장 같은 경우도 제가 방금 한국장 옵션 얘기했듯이, 미국도 변동성이 최근에 너무 많이 폭발해 가지고 지수가 많이 움직이는 건 사실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박스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뭐 들긴 듭니다. 솔직히 뭐 오늘 어떻게 되겠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뭐 요즘 말만 하면 다 거꾸로 가고 틀려버려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S&P 지수 이대로 마감되면, 지금 현재 요 그림대로 마감되면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건 변동성 지수인데요. 변동성 지수들이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안 죽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안 죽고 있어요. TVIX 요 밑으로 내려와야 안정인데 지금 계속 어쨌든 요 위에서 놀고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변동성 폭발의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거, 요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빅스 지수 봐도 그렇죠. 계속 박스권입니다. 계속 박스권이에요. 요게 내려오면서 지수가 올라가야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하는 건데, 지금 얘가 지속적으로 계속 저점 지키고 있습니다. TVIX도 같은 모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죠. 진정한 반등의 조건은 백신 나오거나 아니면은 연준이 하이일드 그런 저신용 기업들의 채권도 매입해 준다고 보증을 하거나, 요거의 말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되면은 그제서야 아마 반등 나올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들었다 놨다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진정한 반등이 아니다라는 거. 어쨌든 미국장 내용, 주식시장 내용은 여기 정도까지 얘기하고요. 오늘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생각보다 어쨌든 지금 너무 그 마음들이 급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 이 정도 급의 위기는,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기급으로 어쨌든 주식이 흘러내렸습니다. 금융위기급으로 흘러내렸는데, 이런 급의 위기는 최소 저점 잡는데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할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3에서 6개월 동안 구경하다가
사람들이 막 주식 팔아치우고 뭐 코스피가 뭐가 붕괴됐네 하면서 투매가 나온다 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지금 어떤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심각하게 침체 쪽으로 가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옛날하고 약간 다른 거는, 옛날에는 기업들과 은행이 먼저 자빠지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면은 지금은 기업들과 은행들은 아직까지는 멀쩡한데 개인들이 소비를 못 해갖고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제의 심장이 멎어가지고 금융위기가 났다면 요즘은 저기 발끝 손끝에서부터 썩어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초단, 손가락 끝, 발가락 끝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와갖고 지금 심장을 쪼이고 있는 요런 게 이번 위기의 어떤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손끝, 발끝이 썩어 들어가는 속도가 실업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건이나 뭐 노무라 증권이나 이런 데서 이번 경제 성장률을 보면 올해 2020년은 아마 5% 정도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1분기는 뭐 마이너스 6%대, 2분기는 마이너스 뭐 20%대의 어떤 그런 그 급한 GDP 감소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뭐 일단 예상치인데요. 이게 어쨌든 심각하긴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보더라도 지금 주식시장 반등은 솔직히 아직 조금 멀은 것 같습니다. 이 매를, 예를 들어서 매를 5대 맞으면 끝나라고 하면은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아직 너 매를 몇 대 맞을지 몰라, 내가 뭐 몽둥이를 휘둘러 보고 힘이 남는 데까지 때릴 거야, 뭐 지금 약간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가 아직 몇 대 더 나왔는지를 조금 모르는 상황이라서, 매가 몇 대 남았는지 모르니까 당연히 외국인 안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늘 팔고 나갔을 겁니다. 요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서 조금 여유롭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얘기는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오늘 좀 방송 스타트가 좀 늦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